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하는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부동산 아닌가 싶어요.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한층 더 높여줄 특별한 코너로 만들었죠. 모르면 어렵고 알아갈수록 유익합니다. 재미난 부동산의 세계, 매주 수요일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 뵀어요. 네, 그죠? 저희도 특집도 있고 해서 못 뵀는데,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편안하게 잘 쉬었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보니까, 아주 시원한 오늘 하늘색 원피스가, 네. 요즘에 후텁지근하고 오늘 좀 불쾌지수 높은 날이잖아요. 그죠? 네, 네, 좀 시원하게 우리의 갈증도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지 조금 더 긴장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법률,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에 부쩍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네. 도내 소상공인들이 아직 상가 계약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해 임대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요. 도내 소상공인분들,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요즘에 더더욱 많이 힘들죠. 코로나19로. 이 업종별로 코로나19로 영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은데, 뭐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남은 임대차 계약 때문에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도 세입자가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계약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든 임대차 음,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즉,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존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일방의 결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은 음, 서로를 구속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그 주제를 보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한 상인이 건물주를 상대로 아직 남아있는 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사건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얼마 전 서울 명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재작년 2019년 5월 액세서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나반지 씨가 박 건물 씨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네. 계약 조건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이었고요. 음,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에 월세 2,200만 원이었습니다. 네네. 나반지 씨는 계약 후 두 달 만에 매출은 5,700만 원에서 8,9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장사가 아주 잘 됐어요. 네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월 매출이 뚝뚝 떨어지더니 결국 2002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닥치게 됐는데, 이유가 꼭 코로나 때문이었을까 싶기도 해요. 어떤가요? 네. 액세서리 도소매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었고요. 음, 나반지 씨의 주 고객층은 외국 관광객이었어요. 네. 네.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90% 이상 급감한 거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코로나19 영향이 큰 거 맞긴 맞군요. 네. 그리고 더욱이 나반지 씨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반지 씨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적자를 볼 수밖에 아,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명동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뭐 지역이 다르지만 우리 제주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놓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매출 감소로 계속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결국 나반지 씨는 2020년 5월 중순 점포를 휴업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 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임대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계약 기간 남아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돈을 또 2,200만 원씩? 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조금 부담인 정도가 아니고, 아니죠. 예, 크죠. 월세가 2,200만 원이면 1년이면 2억이 넘는 금액이죠. 네. 그러니까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이 높은 월세를 내고도 월 매출이 아까 최고가 한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가까이 되기 대단하네요. 때문에 네, 가능한데. 유지가 가능했지만 휴업을 결정하고 나서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달에 2,200만 원씩 월세를 내려니 참 답답했겠죠, 이분도. 네네.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나반지 씨는 박건물 씨와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네.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놓았었는데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네. 네. 결국 버티지 못한 나반지 씨는 2020년 6월 임대인 박건물 씨에게 코로나19 사태는 불가항력적인 외부 사유가 발생하였다. 네. 임대차 계약, 아까 위에서 말한 그 조항을 들면서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건물주에게 이렇게 이제 통보하게 네.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걸 텐데 네. 사실 우리가 진짜 이거는 뭐 재난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법적으로도 이게 해당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코로나19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정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즉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능하다. 네. 자, 그러면 사정 변경이 있는데 요거 좀 더 어떤 얘기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말만 풀어보자면 이제 네. 사정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네. 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계약에서 세입자든 상가주든 그때랑 지금이랑은 내 입장이 다르지. 이렇게 해버리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겠죠. 네, 그러면 네. 이제 계약의 구속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사정 변경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꼼꼼한 단서 조항을 두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조건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두 번째,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세 번째, 그 사정 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네. 네 번째,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준수해야 하지만 네네. 예외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사정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상호간에 이제 이런 사정 변경의 조건이 있군요. 이게 해당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앞서 코로나19가 이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정 변경에 해당되는 거죠. 네, 과거에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판례였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더라고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나반지 씨도 박건물 씨도 물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그러한 현저한 사정 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나반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90% 이상의 매출 급감은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소개해줄 사례 좀 결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과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을 중시하여서 사정 변경 원칙에 따른 계약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습니다. 네네. 그 사례로는 이제 IMF 때 이제 자재 수급으로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 그리고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한 이른바 키코 사건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었던 거죠. 그 IMF 때도 해당이 안 됐었어요? 네,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도 해당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어요. 네. 그러나 위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생긴 사정 변경에 기한 계약 해지를 인정한 첫 하급식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의미가 있군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주요한 의미는 법 개정이 없어도 명동의 나반시 씨처럼 코로나19로 심각한 영업상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계약 기간이 1년이든 3년이든 남았더라도 박 건물 씨에게 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네네. 예,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차인뿐 아니라 건물주들도 사정이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맞아요. 네네. 네, 이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건물주들은 약정한 월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재산권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하죠. 요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임대인, 특히 건물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면 당분간 이제 세입자와 건물주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진짜 우리 상인들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또 건물주들 그리고 네. 또 사실 또 이렇게 어렵게 평생 돈을 모아서 작은 건물에서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또 어르신들도 또 있잖아요. 그럼요. 은퇴하신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상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텅텅 비어 있으면 또 그것도 힘든 상황일 텐데 네. 그것들을 건물주에게만 다 또 전가시키는 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게 그렇죠. 뭔가 과거에는 솔직히 뭐 하늘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고 했지만 네. 요즘에 진짜 전 재산 이제 먹을 거 안 있고 아껴서 건물 하나 이렇게 사셔서 그걸로 노후 생활 하시려고 열심히 모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굉장히 네. 뭐 이렇게 진짜 세금만 내고 그냥 공실로 둬야 되는 이런 현실도 안타깝네요. 있죠.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어려움도 있고 또 상인들에게는 어쩌면 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이 판례를 통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코로나19는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재앙이다. 이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여러분도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8930님께서는 법률 용어라 알쏭달쏭 어렵네요 라고 하셨는데 자꾸 듣다 보면 또 익숙해지시고 저희 김시원 법학 박사님께서 좀 시원하게 또 풀어주실 건데요. 제주에서도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나요? 라고 하셨네요. 재작년쯤에 이제 서귀포에서 네. 이제 모 벅스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패소를 했거든요. 뭐 아. 불가항력적인 것도 아니면 네. 사정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이번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이 명동에서 나온 이 판례로 인해서 이제 많이 바뀔 이런 겁니다. 사례들이 계속 예. 또 나오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말 힘든 상황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법률 정보였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아까 봤던 그 계약 조항을 좀 넣는 거, 요것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계약을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제대로 안 하시는데 계약서를 꼼꼼히 쓸수록 네.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번 같은 경우 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 범위를 네. 이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계약이 안 될 때도 아까 같은 경우에도 90일 이상이라고 네. 넓게 해놨잖아요. 네, 이거는 네. 누가 봐도 합당한 거거든요. 만약에 뭐 태풍이 불었는데 복구가 안 돼서 뭐 석 달 이상 한다거나 이런 네. 아까 불가항력적인 조항은 네. 거의 자연재해인데 네. 근데 여기에다가 코로나나 아니 뭐 질병적인 코로나 그때 당연히 모르셨긴 했겠지만 네네. 질병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네. 법원까지 갈 일이 없으셨겠죠. 그런데 차라리 네. 거기에다가 명시를 네. 해뒀으면 뭐 분쟁 갈 필요도 없이 네. 계약 해지 사유가 되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계약서 쓸 때 좀 꼼꼼하게 나중에 기회 되면은 계약서에 꼭 넣어야 되는 그런 뭐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 좀 살펴주실지 예고 미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이를 악용하는 세입자들과 아니면 개정된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갱신 과정에서나 상가 임차인들이 차임을 연체하는 사례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네,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나 건물의 명도 소송, 차임 청구 소송 등 관련 분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이럴 때 집주인 또는 아까 건물주인 박건물 씨가 할 수 있는 내 거를 내놔라. 내 집을 내놔라. 내 상가를 내놔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들으시면서 좀 케이스마다 좀 판결이 또 다르게 나오겠네요. 뭐 전문가를 꼭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 옛날에 우리 그 법학 박사 이경규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미리 좀 전문가와 상담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김시원 박사님도 그런 얘기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모든 그런 얘기가 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네네. 해석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전부 다 짚진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90%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네. 상황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거는 조언을 좀 받으셔야 돼요. 내 상황이 나도 매출이 급감했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것 때문에 됐는지를 타당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꼭 네. 판단하지 마시고 네. 가까운 법률 전문가를 법률 상담. 찾아서 꼭 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네. 인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전문가, 약은 약사에게, 네, 진료는 의사에게처럼 법은 또 법률 네. 전문가에게, 우리 법학 박사님에게 네, 자문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919님께서 지금 뭐 기사 관련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사연도 주셨는데 요거 오늘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며칠 전 본 기사 덕분에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빌라를 구입하여 6년간 지내고 있는데 베란다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원상복귀를 하라고 행정명령이 왔다고 하네요.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을 평생 내야 하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등기에 올라서 대출이나 매매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분도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만약 평생을 모아 내 집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일이 저한테 생긴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 같은데요. 이거는 당연히 구매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하면 네. 다음에 안 들으시겠죠? 다음 시간에 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다른 분의 사연이라고 기사 보면서 네. 답답하다고 문자 주셨는데 같이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4919님 감사드립니다. 선물 하나 챙겨드릴게요. 네. 자, 다음 시간에도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